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카메라 성능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애플은 키노트에서 아이폰 11의 카메라 부분만 특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만큼 이번 아이폰 11 카메라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갤럭시 시리즈의 가장 최신 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카메라 결과물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테스트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총 10가지로 모두 기본 설정 세팅값으로 진행을 하였고, 별도의 삼각대 없이 손으로 들고 후면 카메라만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된 각각의 두 개의 사진을 보시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사진마다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이 가장 좋은 사진이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색감 비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쿨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웜톤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감성 부분에서 개인 취향이 갈릴 듯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면서 느낀 점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상이 더 진하게 나오거나 더 화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색감 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고 일부 상황에서만 유독 색감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좀 더 실제와 비슷한 색상을 보여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채도가 조금 올라간 듯한 느낌의 화사한 색상을 보여줬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왜곡 비교입니다.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왜곡이 더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주변부 왜곡 현상은 거의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 현재 따로 설정해서 왜곡 보정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을 켜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오른쪽 사진 우측 상단이 이렇게 원래 휘어져 있는데 왼쪽 사진은 일자로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보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울트라 와이드 촬영 시 왜곡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웃포커싱 비교입니다. 두 기종 모두 아웃포커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일부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특히 배경과 색상 대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더욱 그 현상이 생겼고, 이렇게 빨대 윗부분이 날아가거나 뿔 쪽 부분이 흰색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웃포커싱 되는 경계 라인 쪽은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좀 더 뚜렷하고 깔끔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웃포커싱 인식 처리 능력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더 잘 되지만 경계 라인 쪽 처리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 비교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1의 경우 저조도 촬영 시 장시간 노출 기능이 생겼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기본값, 즉 자동 1, 2초로만 설정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어두운 블랙 색상 부분이 더 진하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에는 블랙 부분이 약간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더 선명하고 밝게 촬영이 되었으며,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 흔들림 보정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선예도 비교입니다. 선예도 부분은 밝은 곳에서는 확실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조금 더 선명한 선예도를 보여줬지만, 저조도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더 선명한 선예도를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후처리로 선예도를 떨구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듯 했습니다. 손떨방 동영상 촬영 비교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 거의 짐벌에 가까운 수준의 손떨방 기능을 지원하는 슈퍼 스테디 모드가 있지만, 일단 이 기능은 기본 촬영 모드가 아닌 별도의 촬영 모드이고, 해상도의 제한과 촬영 시 크롭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기본 설정 세팅 값으로 촬영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 정말 엄청 흔들리는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번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기본 촬영 모드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안정적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손떨방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된 듯하고, 물론 슈퍼 스테디 모드처럼 달리기 정도의 손떨방은 커버해주지를 못하지만 일반적인 걸음으로는 이 정도의 안정적인 영상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 노이즈 비교입니다. 주간에는 사실 두 기종 모두 노이즈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촬영 시 노이즈 문제가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야간 모드로 집중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노이즈가 더 심한 대신에 선예도가 높았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적은 대신에 선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광 비교입니다. 역광 촬영 시 보시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쪽이 블랙 영역이 좀 더 밝은 사진을 보여줬지만, 사실 대부분은 둘 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빛 갈라짐 효과 비교입니다.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촬영했을 때 빛이 어떻게 갈라지면서 표현이 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경우에는 별 모양에 갈라지는 효과로 표현이 되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둥근 모양에 갈라지는 효과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카메라 화각 비교입니다. 카메라 화각 부분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넓게 찍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둘 다 거의 동일한 화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기종의 카메라를 비교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촬영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좋다 라는 결과보다는 색감 차이를 제외하고는 각각 항목별 장단점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즉 그동안 아이폰 카메라가 색감 차이로 인한 감성적인 결과물에 있어서는 평이 좋았지만 일부 성능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빠른 소식을 받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무엇이든 리뷰하는 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